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비전공 개발자로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한번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비전공 개발자로서 좀 그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을 딱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발전이 됐다라는 걸 딱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사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안산에 있을 때인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막 한 12시까지 코딩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담당 그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한다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여기가 이제 상당히 그 좋은데 안산이라 멉니다. 그래서 가는 게 2시간 또 오는 게 2시간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연신내 쪽에 살았었는데 왕복 4시간을 하고 나면은 너무 이제 코딩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그 4호선에서 코딩을 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 막 쳐다보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데 나중에는 뭐 별로 아무런 생각 안 듭니다. 아무튼 이때는 제가 원래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주로 할 때였고 이때 이제 제가 그 iOS를 하면서 원래는 스위프트만 했었어요. 원래는 스위프트만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그 어떤 이제 대기업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 막 그 저는 iOS 개발로 들어가서 오브젝티브 C로 개발해야 된다 해서 부랴부랴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거기 서버 개발팀이랑 여기 이제 모바일 팀이랑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이제 서버 개발팀이 일반적으로 기업을 가면 약간 좀 더 힘이 세거든요. 그 약간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프리로서 좀 프로젝트 참여를 해보면 보통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팀에서 약간 좀 기분 나쁜데 좀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버 쪽이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때에도 약간 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버 쪽에 이런 걸 고쳐주면은 그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 쪽에서는 모바일 쪽에 이슈라고 했고 모바일 쪽에서는 서버 쪽에서 이걸 고쳐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해결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프리랜서 개발자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안 해주는데 서버를 백엔드 서버를 만들어줘서 그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간이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서버 개발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되는 거를 보여주니까 서버 개발팀에서도 약간 할 말이 없죠. 약간 할 말이 없고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그 개발 팀장님께서는 막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저를 보통은 이제 서버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간 이제 그 사내에서도 이제 서버 개발자들이 수도 좀 이제 거기는 좀 적다 보니까 더 막 그 목소리 힘이 실리는 게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팀에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할 줄 안다 그러고 웹도 할 줄 안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때 저를 꼬셨던 분이 원래 우리 그 연구소 적어도 이제 석박사 돼야 들어오는데 비전공자고 학사면 나중에 다른 경로로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으로 들어와서 지금 좋은 기회니까 스카웃을 할 테니까 채용을 할 테니까 일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도 어쨌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제 대기업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여기 와서 그때 일을 했어도 뭐 많이 배우고 좀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정도로 했었고 이 당시 C++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C++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고 이거는 리눅스 기반이었고 상당히 빡셌습니다. 상당히 빡셌고 제가 이제 공부를 그 하다가 이제 실제로 C++를 개발해 보니까 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어다도 느꼈었고 근데 어쨌든 이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이 당시가 제가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할 때 거의 이제 프리 한 지 딱 1년 차 정도 되는 시기였거든요. 프리하고 프리 한 1년 차 정도의 시기였는데 이때 제가 이미 그 단가가 월 단가는 월 한 600 정도는 받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가는데 왜 갔냐면 안산이 뭐 멀어서 이제 강남으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안산이 여기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년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이제 방을 빼앗았기 때문에 갔는데 여기 되게 좁거든요. 좁고 막 이렇게 그 이제 뒤로 하면은 그 등이 이게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기지개도 제대로 못 피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기가 한 자리 35만 원이어서 이 두 자리가 이거 이름을 하면 너무 그런가? 어쨌든 이거는 뭐 코워킹
코워킹 뭐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땀이 막 나네요. 보일러를 너무 켜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가 한 70만 원 정도 했어요. 여기가 사무실이 70만 원인데 이거 사실은 그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나만의 이제 퇴근 후 내가 혹은 주말에 일할 수 있는 별도 사무실을 꿈꾸는 분들이 이런 데를 이렇게 되게 꿈꾸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비싸서 이게 이제 위워크나 이런 데 가도 아마 한 자리 따져보면 한 30 정도 그 이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테고 이때 이제 그 저희가 통장에 사실 많이 없었고 이제 이때부터 제가 약간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해요.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단가가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급여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월 급여 받는 거고 제가 이거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때 이제 제가 원래 그 다녔던 회사 동기들은 이거 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은 이걸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개고생만 한 거죠. 아무튼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팀으로서 받으면서 프로젝트 단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 급여는 오히려 다운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팀으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팀의 리더로서 받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그 팀의 리더가 됐을 때 이게 경력이 바로 다 인정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프리랜서 경력이 팀의 경력을 보장, 레퍼런스를 보장 안 함.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프리랜서로 오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개발 업체를 차리는 거는 사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계속 프리랜서로 하는 게 훨씬 돈을 잘 버는 길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디 갔냐? 이 어울림터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어울림터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역삼인데 여기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무실에서 공짜로 저희가 썼었거든요. 공짜 사무실인 것 치고는 정말 좋죠. 정말 좋고 여기에 이제 좀 일찍 들어오신 분은 정말 꿀 빨았던 게 거의 한 열 몇 자리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팀원 열 몇 명을 쓸 수 있는 사무실 구하려면 월에 무조건 몇백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월에 몇백 이상씩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 개인 프로젝트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규모가 있는 거를 제가 리딩을 하기 시작해요. 규모 있는 프로젝트 리딩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 저희가 조금 이제 다양하게 시작을 했던 게 유니티도 시작을 했었고 이제 좀 더 뭐 어떤 물류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 글라스 AR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사실은 하기 시작했었죠. 보면은 제가 이 기간이 이제 이거 총 기간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단점도 있었지만은 내가 뭔가 다양하게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여기서 근데 이제 다양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러닝 커브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닝 커브 근데가 높다는 건 사실은 약간 재능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게 학습으로 나의 러닝 커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러닝 커브를 그러니까 뭐 빨리 배우는 법, 노하우를 습득한 거죠.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만 개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나 어떤 이런 거를 꿈꾼다고 하면은 안드로이드만 개발한다고 했을 때 나를 찾는 사람보다는 내가 다양하게 할 줄 알 때 나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특히 내가 이제 나중에 결국 경험이 차가지고 이거를 리딩을 하게 되는 위치에 오르려면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내가 하게 되면은 개발자로서는 당연히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로서 난 꾸준히 성장할 거다, 성공할 거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어떠한 매니저가 될 거고 내가 결국 C레벨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통 개발자들이 결국은 이제 꿈꾸는 게 이제 CTO 정도를 꿈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만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빨리 배우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규모가 좀 커지고 저희가 이때 대기업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해요. 맡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이제 그 좀 더 저희 규모도 커졌었죠. 커졌고 나름대로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팀원도 늘려보고 고용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아 이거 써야겠다. 개발자도 개발자도 개발자 고용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냐면 저희가 실패를 진짜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그 개발자를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경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스펙은 혹은 스펙이 되게 좋거나 뭐 진짜 어디 명문대 컴공 출신이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저희가 일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때 채용 노하우, 채용 혹은 팀빌딩 노하우도 막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막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압구정인데 이제 압구정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이제 뭐 한 거는 없고 압구정 강남 그냥 여기는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별로 큰 그런 거 없이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위기가 있었지만 그냥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기간이 2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2년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시고 몇 년 이상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르겠죠.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정성적인 거는 이제 약간의 절박함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사업적으로 되게 뭐 이렇게 잘 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2, 3년 만에 엄청나게 잘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많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엄청 큰데 뭐 사업 경험 그 이력이 진짜 뭐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적인 부분만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절박감, 절실한 이런 이제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나만의 노하우는 뭐냐? 노하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물론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죠. 근데 이제 저만의 노하우는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풀 거고 약간 이제 그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사실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간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는 게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빨리 배우는 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배우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이제 약간 요새 보면은 뭔가 코어한 거를 만들면 빨리 배우는 능력이 필요 없고 되게 딥하게 약간 장인정 수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코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보통은 앱 단위라고 하면은 사실 백엔드가 될 거고 약간 이제 조금 공부의 영역을 하면은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빨리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자라면 내가 빨리 배우는 능력을 기르고 그런 노하우를 찾아야 된다. 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뭐냐? 당연히 이력 같은 이런 같은 거 영향을 인정해주고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안 해보지 못한 것도 저를 믿고 일을 줍니다. 아 얘가 안 해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는 뭐든 할 수 있는 애다. 심지어 얘는 이 언어를 안 해봤어도 시간이 주어지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애다. 이렇게 신뢰를 해줘요. 그런 장점이 있다. 프리랜서 세계에서는 그 장점인데 뭐 직장인들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런 신뢰를 받는 거는 개발자로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두서가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